네, 안녕하십니까. 물샘닷컴 이준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와요. 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뭐 다양하게 어떤 게 효과적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요청사항들이 많아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중에 첫째, 지도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셔요. 그리고 내가 안전지도사든 보건지도사든 특히 안전지도사가 네 종류를 많이 물어보는데, 기계, 전기, 화공, 건설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제일 어려워요. 예. 세 번째, 이것도 하면 뒤에 비전은 어떠느냐. 이게 참 애매해야 되는지 답변하기가 저도 어려운데, 어쨌거나 저는 이 세 가지에서 저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택 부분에서 기계, 안전 부분을 설명합니다. 전기, 화공, 건설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건설이 비전이 많은 것 같다. 일도 많고. 그래서 나는 건설로 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눈에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습니다. 건설 분야와 비건설 분야로 본다면은, 건설 분야의 지도사는 건설 업종에 관련된만 업무가 있죠. 그렇다면은 화공, 전기, 기계는 비건설이니까 건설 외에는 다 할 수 있느냐? 물론 맞습니다. 서비스 포함해서 제조업 다. 근데 여기서 전기는 건설회사에도 쓰고 비건설회사도 쓰죠. 그래서 전기 분야의 지도사는 건설도 비건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 전기 할래요. 예. 겁나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이것은 전기는 우리가 그냥 공부 다시 하면은 더 어렵고, 물론 이제 시험이 쉬울 수도 있지만은 기술사 수준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전기를 선택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부에 머리가 아파서 차라리 이것을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과 비건설로 그렇게 해서 기계나 화공인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화공은 화학 공장만 하고 이것은 기계 공장이냐, 일반 제조업이냐? 그건 아니고요. 화공이든 기계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외에는 서비스도 되고. 기계가 화학 공장 가서 할 수 있어요? 화공이 기계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공 건설은 업무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특색 있게 공정안전 보고서라든지 그런 쪽에 다 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기계냐 건설이냐 화공이냐 전기냐로 구분하는 것보다 건설 분야냐 비건설 분야냐. 참고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의 숫자가 많을까요? 건설회사가 아닌 회사의 숫자가 많을까요? 건설회사가 아닌 회사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게 더 비전이 있냐 어쩌냐 어떤 걸 선택해야 그런 것보다는, 선택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잘 아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건설회사예요. 근데 그 건설회사가 맨 기계 부품을 설치하는 건설회사예요. 그러면 기계를 해야 맞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요즘 많이 부쩍 늘어났는데 노무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출신인 분들 지도사의 비전을 보고 이걸 준비하시는데, 왜? 시험 응시 자격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노무사님들이 많이 응시하시는데 어떤 걸 선택하냐고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 노무사님들은 기계를 많이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부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공법들이 많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설명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왜? 시간이 걸리는 공법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 찾기가 어렵죠. 하지만 기계는 너무 익숙해요. 지게차, 산업용로봇, 프레스, 압력용기, 전단기, 절곡기, 고소작업대, 여러 가지 다. 그러니까 기계는 우리가 익숙하고 많이 봐왔던 터라 오히려 접근하기 쉽고 영어가 익숙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계를 선택하고 기계에 지금 응시생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꼭 이걸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다라면은
기계를 선택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계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좀 직관적인 문제들이 많았고 법적인 내용과 또 산업안전 기사 수준의 문제들도 많이 나온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기준으로 보신 거지, 너무 뭐 건설이 비전이 있다, 기계가 비전이 있다, 전기가 비전이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것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나은데, 그게 없다 하게 되면은 저는 많이 기계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 방법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 많이 나와요. 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기출문제만 열심히 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고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위주의 문제 은행이 아닙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는 쓸 수 있지만 답은 다르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문제가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본문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 방법에서 제일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법령 공부를 제일 좀 집중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법령 공부를 할 때 잘못 공부하면 법을 외워요. 그것처럼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무식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을 외우는 건 아니고요, 법의 흐름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시 상담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즐겁게 보신 게 있고 드라마를 즐겁게 보신 게 있다라면 그거 대사 우리가 적을 수 있나요? 잘 못 적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봐야 A4 용지 한 장도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영화가 2시간짜리 영화지만은 내가 그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충분히 이해했다라면은 그 영화의 내용을 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차 한 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있다라면은 밤새도록 떠들 거다라고,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그만큼 풍부해져 버린 거죠. 흐름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특히 법령 같은 경우는 이 방법입니다. 법의 흐름을 알고 이 법이 왜 생겼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흐름을 알아야 용어가 이해가 되고 그 용어에 따른 특색을 알게 되고 그 특색과 특징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종류가 파악이 되는 건데,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이 법령의 공부 방법은 뭐냐면은 법의 수치성을 수치라든지 그런 문구를 정확히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옳냐 아니냐 틀리냐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만 가지고도 진짜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외우는 건 조금만 하게 되면 금방 늘어난다는 거죠. 더군다나 2차가 있고 3차가 있을 때 결론적으로 2차, 3차에서 말로 해야 되는데 3차에서 외워서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흐름의 이해로 제가 실제 설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지문은 그렇게 별로 읽지 않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하듯이 설명하는 쪽으로, 물론 외울 것은 있겠죠. 하지만 외우는 양이 100에서 50으로 40으로 30으로 그 양이 줄을 수 있다면 이해를 하고 그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정말 질문 많이 와요. 아, 이거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 거 맞나요?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이래보게 되면은 불안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막상 풀어보게 되면은, 시험 보게 되면은 높은 점수로 다들 합격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기후일 뿐이고 공부 방법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나 3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는 글로 보고 글로 적는 거죠. 3차는 말로 듣고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 분야에는 나와 있지만 물샘닷컴에서는 이제 좀 더 화공, 그리고 건설, 그리고 잘하면 전기까지, 또는 산업위생 분야 같은 경우는 직업환경의학, 그리고 산업위생 쪽으로 그렇게 계속 현재 이런 지도사 2차가 거의 없으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론칭할 계획이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전이죠. 예, 비전. 지도사 하게 되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거예요.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이러이러한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지도사 하게 되면은 이거 따게 되면 괜찮을까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 하면 따고 하세요. 생각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이걸 따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정년퇴직을 두거나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의 직장생활이 그만둘 수 있다는 분들은 그냥 안 물어보고 따요. 근데 직업의 전환이라든지 내가 이쪽 길로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물어보죠. 특히 40대 또는 45세 또는 50대. 이제 정년은 좀 남았지만 내가 여기서 개길 것이냐, 개기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직업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꾸릴 것이냐. 비전으로 본다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의사인데도 신용불량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고 굉장히 역량 있게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지도사의 비전을 본다라면은 글쎄요, 하기 나름이겠지만 물론 처음에 1, 2년은 고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설이든 기계든 화공이든 전부 다. 하지만 확실히 장담한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벌어요? 그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거. 그러면 선생님은 얼마나 벌어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제가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거 좀 애매합니다. 그런 것은. 그래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지도사는 해야 되는 수 있는 업무가 먼저 위탁기관, 대행기관도 가능하죠. 그냥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비건설이라든지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다면 대행기관도 가능합니다. 재해방 전문 지도기야, 안전관리 전문 지도기관이야. 그것도 가능하죠. 기타 컨설팅 업무도 가능합니다. 유연성 평가 같이 가능하죠, 다. 예. 유해연 방식에서 다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컨설팅. 벌써 2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안전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어떤 자문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로 우리 대부분 하는 것은 이걸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고수적인 자들이 많아요. 예. 이제 저는 이걸 안 합니다.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이런 쪽으로 주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기 전에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따세요. 빨리.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계시냐면은 지도사가 합격자들 보게 되면은 제가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기우입니다. 걱정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위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행기관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빨리 지도사를 따야 내가 내 밥그릇 내 거 내가 가져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서 오히려 그냥 그래 빨리 따는 게 나은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물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그 뒤에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 가지고 생각해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법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씩 개정돼서 나가야 되겠지만 지도사의 비전은 장밋빛 인생이 되도록 양탄자를 깔아놓는 건 아닙니다. 학교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막 떼돈을 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하고 내가 그만큼 뛰고 내가 그만큼 역량을 넓혀가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그런 거 노력 없이 합격증만 있으면 내가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고 나서 내가 역량적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영업도 잘하고 하고 싶다라면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또 옆에서 도움은 직접적으로 드리려는가 어찌란가 모르겠지만 서포트 하면서 빨리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주위에 이렇게 지도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빠르신 분들은 1년, 아니더라도 2년 있는데 정도 되니까 이미 자리가 다 잡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 다 챙기면서 워라밸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비전은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도 질문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는 인터넷상에 해놓은 게 010에 6362에 6362인가? 6001번일 겁니다. 그래서 6362가 맞나?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하도 제가 전화를 걸어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열애하게 되면 이게 전화가 착신이 되어 있어요. 다른 번호로. 그래서 제가 상시 들고 다니는 전화로 착신되어 있어서 문자는 옵니다. 전화를 걸면 전화가 이렇게 울려요. 근데 제가 강의 중이나 다른 갈 때는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어서 전화 오면 못 받는 경우 있다라면 뒤에 다시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등록해서 카톡을 하고 있는데 이 카톡은 제가 이 전화를 키고 봐야만 카톡을 볼 수 있는데 거의 2,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봐요. 그래서 여기로 카톡을 주시면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시든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문자를 주시면 오히려 제가 시간 될 때 전화를 하니까 용건을 남겨주시면 더 낫습니다. 근데 카톡 주시는 분도 많고
전화 주시는데 제가 전화를 중간에 못 받다가 뒤에 전화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오히려 차라리 전화를 주시는 것보다 문자를 주신다라면은 제가 시간 될 때, 물론 주말에는 쉴 수 있어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자 주시면 어김없이 제가 통화 가능한 시간에 되니까, 문자 주실 때 뭐 용건 간단히 하고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대만이라도 알려주신다라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전화 드려서 충분한 상담, 설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물샘닷컴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쪽 통해서 제게 연락 오면은 또 제가 그 내용 듣고 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담은 환영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면은 카페라든지 아니면 물샘닷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선상으로 그렇게 문의를 주신다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학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1차 이렇게 강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2차에 관련된 피드백은 많이 있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도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3차 같은 경우, 최종 면접 같은 경우는 강의장을 실제 뭐 공단에서 보는 3차 면접장처럼 그렇게 세팅을 하고 직접 블라인드 처리되는 곳에서 말씀을 뭐 해보는, 그리고 답변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물론 물샘닷컴 수강생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수강생도 아니신데 제가 그렇게 무료 봉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나름 시간 내서. 그래서 서울에서 그렇게 꾸준히 진행하는 행사를 한번 계획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두 다 합격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설명은 안 됐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면 항시 질문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신다면 좀 더 방향을 더 잡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